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캐롤 캐드왈라드의 테드 강연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강연 시작부터 좀 세게 나가더라고요. 이전 테드 강연 때문에 무려 3년 동안 법정 싸움을 겪었다고요. 네, 맞아요. 자기 경력, 평판, 재산, 심지어 가정까지 다 위태로웠다고 하니까 보통 각오가 아니었던 거죠. 대체 왜 그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했을까 궁금했는데 결국은 그 기술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쓰는 그게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 이 경고를 하려고 했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냥 기술이 나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지금 상황을 아예 디지털 쿠데타다. 이렇게 이름 붙여야 한다고 주장해요. 뭔가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뭘 보고 싸워야 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으면 싸울 수 없으니까요. 하긴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이 더 무섭죠. 강연자 본인이 겪은 그 힘든 싸움이랑 이 거대한 구조적인 문제랑 연결해서 설명하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하고 또 뭘 할 수 있는지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강연이었어요. 그 디지털 쿠데타라는 말도 그렇고 불올리가르키라는 말도 만들었잖아요. 기술 대기업들이랑 권력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만들어내는 새로운 종류의 권력이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해요. 상당히 도발적인 진단이죠. 여기서 진짜 핵심은 결국 데이터예요, 데이터. 데이터요? 네, 캐드월라드는 실리콘밸리 사업 모델 자체가 그냥 감시라고 봐요. 감시요? 그건 좀...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를 끊임없이 모으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든 게 좀 충격적인데 옛날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가 시민 13정보 가졌다고 비교하면서요. 근데 구글 같은 기업이 가진 데이터는 비교도 안 되게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 있잖아요. 그건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이제는 AI가 이 엄청난 데이터를 막 학습하면서 우리 삶 진짜 구석구석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AI 스피커도 쓰고 추천 알고리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개인정보 보호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지점인 거죠. 듣고 보니 진짜 심각하네요. 강연자 본인이 겪었다는 그 소송도 결국 데이터랑 관련된 거였잖아요. 네, SLAP,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하죠. 그 과정에서 핸드폰이랑 노트북 데이터, 메시지, 이메일, 음성 메모까지 4만 건 넘게 다 들여다봤다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쵸. 이게 얼마나 사적인 정보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성 언론인이라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디지털 마녀 사냥 같은 것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비방 공격이죠. 와, 정말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이게 그냥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권력에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이런 식으로 입을 막으려는 전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걸 보여지는 거죠. 근데 또 되게 흥미로운 지점도 있어요. 뭐냐면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지하면서 거의 100만 파운드. 100만 파운드요? 그게 얼마죠? 우리 돈으로 한 17억 원 넘을 거예요. 그 법률 기금을 모아줬다는 거예요. 와, 3만 명이 17억을요? 대단하네요. 그렇죠. 개인이 막 그냥 무력하지만은 않다. 우리가 이렇게 연대하면 맞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또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혼자서는 안 되지만 같이 하면 된다는 거군요. 그래서 디지털 방식으로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말도 했죠. 네, 맞아요. 구체적인 방법들도 제시했어요. 쿠키 같은 거 그냥 수락하지 말고 실명 말고 다른 이름 쓰고. 네, 그리고 시그널 같은 암호화된 메신저 앱 쓰고요. 자녀들 데이터 함부로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인용한 것도 인상 깊었어요. 정치는 문화에서 나오고 이제 문화는 AI다. 네, 그 말은 좀 섬뜩하죠. 정보 환경 자체가 그냥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고 같아요. 특히 AI가 자기 글이나 개인 데이터 동의도 없이 막 가져다 썼다는 비판은 정말 날카롭더라고요. 그렇죠. 가디언즈가 오픈 AI랑 뉴스 제공 계약 맺은 걸 두고 강간범과 결혼한 셈이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와, 표현이 정말 세네요. 그만큼 데이터 권리가 그냥 기술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저작권법 중요성도 같이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술 리더들한테 직접적으로 경고했죠. 샘 알트먼, 저커버그, 머스크 같은 사람들한테. 네, 당신들은 신이 아니라 그냥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일 뿐이다. 그리고 독재자들이랑 손잡는 거 그거 결국 당신들한테도 해가 될 거다. 이렇게요. 그 러시아 재벌 호도르코프스키 예를 들면서요. 맞아요. 권력과 너무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오늘 캐롤 캐드월라드 강연 덕분에
이 기술 권력의 이면, 또 데이터 주권 문제,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어떤 개인과 연대의 힘까지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어요. 정치는 기술이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는데요. 그들, 그러니까 기술 권력이 우리가 무력감을 느낄 바란다는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캐도월라드는 그 알렉세이 나발니처럼 더 나은 미래를 계속 꿈꾸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해요. 싸우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질문이 참 의미심장했어요. 실리콘밸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지지하는지 아는가 하고 물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질문이 비단 기술 리더들한테만 하는 질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 아닐까요? 그렇네요. 여러분은 이 디지털 시대에 무엇을 지지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작은 저항이라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